재판 나갔을 때 욕만 겁나게 먹었거든요. 예, 용사 왔는데 나보고 야, 이 너 같은 새끼들이 나라 망신시키는 거야, 개. 막 이러고 막 있잖아요, 북한 북한 말로. 사람이? 예, 북한 영사가. 니들은 인간들도 아니야, 이 짐승 같은 새끼들아. 너 같은 새끼들이 원수님 얼굴에 똥칠한다는 거예요, 지금.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조국은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서 나를 이렇게 그냥 단 한 번의 통화로 엄청난 감동이었었죠. 안녕하세요. 2018년 북한을 떠나서 202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최춘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러시아에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때 한식이 좀 그리우셨겠네요. 네, 엄청 그리웠죠. 러시아에 있는 기간이 뭐 1, 2개월이 아니라 외국인 포로 수용소나 이제 같은 곳에 이제 또 2년을 있었고. 와우. 짧게 계란장에 비벼서 김에 싸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이게 뭐야. 우와. 이야, 이게 뭐 완전 진수성찬이네, 이거. 야. 네, 드시면 됩니다. 어휴, 야, 이거 너무. 저희 구독자분들이 형님 맛있는 거 사드려라 라고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는 진짜 믿기지 않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런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저는 진짜 놀라워요. 북한에서는 이 정도도 안 되지만 그냥 이거의 반만큼이라도 먹는 날이 일반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어요.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만 빼고 구경을 못 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음식은. 제가 이거 진짜 실례되는 말씀일 것 같은데 네. 가족분들은 같이 안 오신 거잖아요. 못 오신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정말 근데 조금 네, 저는 한국에 와서도 매번 항상은 아니지만 좀 특별하게 만난 걸 먹거나 뭔가 음식이 많거나 그럴 때마다 고향에 계신 이제 부모님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.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거기 상황을 오늘 뭐 먹을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북한의 그 상황을 아니까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 이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을 1년에 그냥 한 대여섯 번 정도만 먹어도 소원이라고 하셨어요. 북한 김일성의 소원이기도 했죠. 북한에 계실 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. 나는 이렇게 그냥 더 바라지도 않고 1년에 이 밥에다 고기국을 한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만 먹을 수 있어요.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제 이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. 이렇게 흰쌀밥을. 특히 거기에 고기는 더하고요.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뭐야. 잘 먹겠습니다. 이걸 열어서, 밥을 따로 먼저 푼 다음에 공기에다 푸는 거예요? 밥 공기에다가. 야, 이런 데 많이 못 와봐가지고요. 북한 촌놈이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우. 뭐니 해도 김치지. 이 집 김치 맛있다. 저는 밥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. 더 시켜드릴게요. 많이 드세요. 제가 밥을 많이 먹거든요. 이 반찬 너무 많다. 완전 한식의 정식. 와, 반찬이 와요? 근데 제가 러시아에 이제 구치소하고 교도소 포함해서 2년 있었고 2년 1개월 있었고 그리고 또 외국인 공공센터도 2년을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1, 2개월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있다 보니까 제일 생각나는 게 한식입니다. 북한 고향 음식.
예를 들면 그냥 아주 간편적인 게 김치, 뭐 두부국, 된장찌개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먹고 싶은지. 근데 그걸 누가 들여줘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? 북한에도 잡채 있나요? 뭐 있어요.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. 우리나라랑 비슷해요. 이렇게 당근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. 근데 이제 북한에는 여기다 식초를 조금 넣어서, 예, 식초를 좀 넣어주거든요. 북한에서는 오이도 썰어 넣고 도라지 무침, 오이 무침, 낙지 젓갈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거네. 북한에서 물고기 잡으셨잖아요. 네. 그때 좀 생선 좀 드셨어요? 예, 생선 먹었죠. 예, 바다에서 이제 바로 그냥 삶거나 볶아가지고. 육지 들어와서는 먹기가 힘들어요. 비싸니까. 이런 데 왔을 때 많이 먹어야지.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. 빨리 먹어야 되는 이유가 빨리 먹고 일해야 돼서? 아니면 맞아요, 북한에서는. 예. 북한에서는 빨리 먹어야 돼요. 대부분이 다 습관적이라 그게 잘 안 고쳐져요, 진짜. 제육볶음. 와. 맛있다, 이제. 국을 먹어야 된다. 쇠고기 미역국인데? 두부를 좋아해서. 북한에서는 미역국도 쇠고기 안 들어가요. 네, 못 먹어요, 소고기는. 이런 거는 저희가 숟갈로 안 마시고요,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감게 마십니다, 그냥. 북한 촌놈이다 보니까 먹는데 격식이 없습니다, 저는. 예. 잘 드시니까 보기 좋네요. 몸은 좀 말랐지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밥은 많이 먹어요, 진짜. 미역국이 북한에서도 생일에 해주고 하나요? 네, 맞아요, 북한에서. 똑같구나. 네, 북한에서는 북한 애드립으로 막 말다툼할 때, 야, 너 같은 거 낳거든, 너 엄마 동해바다 미역국 먹었겠지, 막 이렇게. 네. 그런 이야기? 네.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 하니까. 한국에서도 그래요? 약간 비꼴 때. 비꼴 때, 맞아요, 맞아요. 역시 한민족.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. 고기도 이제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많이 못 드신다고 맞아요. 하시더라고요. 네. 비유가 약해가지고 안 먹어놔가지고. 먹어보질 않았어요. 네. 그럴 수 있겠다.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. PD님 그거 당연히 보셨죠? 북한군 네, 우크라이나에. 네. 진짜 제가 그분들의 심정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처럼 저는 이제 군 파견이 아닐 뿐이지 똑같은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. 그런 환경에서. 저도 보니까 PD님이 막 음식이랑 김밥이랑 이제 한국 음식이랑 이제 갖다 주실 때 엄청 막 이 미소가 자동적으로 쫙 올라가잖아요. 근데 진짜 그래요. 거기 있으면 그런 포로 수용소라든가 이런 외국인 구금센터 이제 주는 음식이래 봤자야 막 냄새 나고 우리 입에는 안 맞는 이상한 음식들이거든요.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음식들인데 이제 뭔가 김밥 보고 역시 한민족은 어쩔 수가 없구나.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진짜 되게 눈물 났어. 뭔가 내가 겪어온 그런 저보다도 더 좀 참담하죠. 왜냐하면 부상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. 지난 날 나를 보는 것 같아서. 그 사람들이 이제 북송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엄청나죠. 지금 그 사람들은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. 네. 얼굴도 나오고. 그러니까요, 맞아요. 그럼 그 북한 당국에서는 그거 다 알잖아요. 다 알죠. 그럼 그 사람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북한에 그 사람들 돌아가게 되면 그냥 처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는 거예요. 저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. 저도 이제 그 외국인 구금센터 있을 당시에 그때 그냥 제가 북한으로 송환이 됐으면 고문이나 처벌이나 무사치가 않아요. 특히 이제 한국에 가겠다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때는 또 다르죠. 그때는 이제 일반 범죄를 떠나서 이제 정치법이라는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3대 멸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. 온 가족이 다 끌려갈 수도 있어요. 그 3대 멸족이 진짜네요. 진짜요. 제가 난민 신청할 당시에는 나는 내가 돌아가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
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똑같은 형을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. 나는 돌아가면 안 된다. 진짜 그렇습니다. 신영님도 거의 갇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저도 가족에 대한 안이 아마 그분들은 지금 만약에 혹여라도 내가 북한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극단적이겠지만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. 아마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맥을 끊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제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신영님은 오시게 됐잖아요, 한국에. 그렇죠. 예.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세뇌를 받다 보니까 그때도 뭐 김정은 뭐 그쪽에 이제 아, 예. 그런 게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. 맞아, 그래 있었죠. 그렇죠. 예. 뉴스나 뭐 어떤 교육으로 인해서 깨지신 거예요? 세뇌가 이제 순간에 한 번에 이제 아예 바뀌어버린 이유가 러시아에 있을 때 바뀌었어요. 난민 신청이라는 걸 내가 신청을 했을 때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세뇌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. 거기에서 오랜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도 북한 사람이 한 1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봤었고 근데 내가 거기서 러시아 언어를 제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USB나 핸드폰을 빌어서 제가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 같이 보게 만든 주모자, 유포자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도 살 수가 있어요. 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이게 이유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면 아니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다. 한방에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모자를 엄청 많이 때리거든요. 유포자. 예. 그럼 근데 북한에서는 들어가면 같이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. 아 이건 무조건 비밀이다 우리 죽을 때까지도 비밀이다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그 사회가. 여기는 말로 이렇게 저 국정원에서 놀랐다고 했잖아요. 들어와서 엄청 상냥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. 북한에서는 그냥 몽둥이로 치고 때리고 고무줄 있잖아요. 이렇게 짐 고무줄로 해서 치고 그냥 혁띠 벨트로 그냥 막 때리고 그냥 오승호 각자라고 해서 각이진 각자를 관절에다 끼우고 그거는 무조건 말하게 됐어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이제 내가 돌아가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겠구나. 가족들 이제 뭔가 한국 드라마나 막 이런 거를 이제 북한에서 막 보거나 유포한 자들이 엄청 총살까지 다 하잖아요. 지금 엄청 그 형이 심해. 오히려 이나 막 이런 걸 한 것보다도 한국 드라마를 본 걸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구금센터에서 북한에서 국경을 봉쇄했으니까 못 들어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국경을 딱 열어버린다 하게 되면 저도 들어가야 돼요. 러시아에서도 저를 더 오래 가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뭐 가다 놔봤자 계속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국경이 열려서 저 강제 북송이 될지 모르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한국 드라마 보고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한국 대한민국 영사관에다가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망명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그런 신청까지 했었고 근데 그걸 또 같이 있던 북한 사람들이 북한 영사관에다 또 고사질을 했고 얘기를 다 했어요? 네, 고발한 거예요. 고발을 했어요? 네.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무사히 간 거예요?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 5명 정도가 한국으로 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손 안 쓰고 있다가 북한 영사관에서 이러다가 다 탈출하겠네? 하고 영사관에서 데려간 거예요. 예, 북한 영사관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데려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. 근데 아예 무사치는 못할 거예요. 예. 무조건 이제 조사받고 고문 당하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. 돈 있으면 빠져나가는 거고. 저는 가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.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데 철창이 있잖아요. 세살창. 러시아 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철문 꽉 닫히고 창문을 자꾸 세살창을 바라보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거 보면 아직도 저는 막 무서워요. 옛날에 그 추억이 떠올라서. 춘욱 씨는 혼자 오셨는데 네. 가족분들하고 뭐 연락이 됐는지 네.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가족의 소식은 제가 일단은 못 전했고요. 왜냐하면 브로커한테 얘기해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에 있을 때 네 혼자가 이제 탈북에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다른 또 3명이 또 추가로 왔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니들이 한국에 간 걸 알고
네 가족들한테 아마 보위부나 이런 데서 감시가 붙었을 것이다. 북한하고 지금 국경도 이제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왔죠. 2022년도에 왔잖아요. 예, 이것저것 상황이 안 좋고 국경도 엄청나 경비가 강화됐기 때문에 좀 소식을 조금 진짜 네가 막 소식이 궁금하고 막 그렇더라도 조금 좀 기다렸다 참았다가 한 1년이나 1, 2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식 전하는 게 낫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더 막 미칠 것 같아요. 이번 설 때도 처가댁에 가 있으면서 얼마나 막 속상하고 막 있잖아요. 마음 아프고 주르륵 눈물도 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. 그게 엄청나게 아프거든요. 다시는 볼 수 없는 뭔가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뭔가 그 백평강 그 백모 씨랑 그 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랑 똑같은 마음이에요.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맙더라고요. 저는 제가 엄청나게 감동받았던 게 북한 영사관에다가 진짜 상황이 어렵다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서는 다 무시를 해버려요. 저희를 제가 이제 한국 가기로 결심하고 대한민국 영사관에다 전화를 해서 북한 사람인데 저 한국 가고 싶습니다.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디 계시냐고 엄청 이제 상냥한 목소리로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그 장소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. 춥지는 않냐, 뭐 먹고 싶은 거 없냐. 영사관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전달해 줄 수가 없대요.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간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할 수 없고 제3회 유엔 난민기구라는 그 유엔을 통해서 그 유엔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전달을 해줄 테니 그분들이 우리한테까지 전달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부터 생활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거든요. 저는 교도소에 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가족이나 누가 뭘 보내서요 먹을 것도 들여다 보내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.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. 그 철창 안에서? 네, 철창 안에서 그냥 빌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. 걔네들한테 빌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.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내 조국의 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무시를 빵빵 까고 재판 나갔을 때 욕만 겁나게 먹었거든요. 예, 용사 왔는데 나보고 야, 이 너 같은 새끼들이 나라 망신시키는 거야? 막 이러고 막 있잖아요. 북한 말로. 사람이? 예, 북한 영사가. 니들은 인간들도 아니야. 이 짐승 같은 새끼들아. 니들 또 이러고 지금 잘못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너 조국 들어가면 또 오지. 그런 새끼들 엄청 봤어. 너 같은 새끼들이 원수님을 그래, 조국 나라 망신시키고 똥칠한다는 거예요 지금. 그 교도소에서 나올 때 차비를 줘요. 그 러시아 교도소에서 퇴소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줘요. 돈을 한 800루블 정도가 되거든요. 800루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만 얼마밖에 안 돼요. 그거 다 이제 배 타던 어부들이다 보니까 담배를 많이 좋아해요. 바닥에 있는 막 담배꽁초 주워 피우고 남들이 춤 받아놓은 거 막 털어서 피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힘든 일을 네, 워낙에 힘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구금센터는 더 힘들어요.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. 거기서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가 저희랑 똑같이 이제 다 강제송환 당하는 장소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. 그 중국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뭐 게르게스탄. 근데 유일하게 난 대한민국 사람은 없더라고요. 아메리칸도 봤는데, 예. 한국 사람은 없어요? 예, 미국 사람도 봤는데 한국 사람은 없어요. 담배 사달라고 해서 800루블을 줬거든요. 근데 그걸 반 지가 띄워먹는 거예요. 근데 무섭거든요, 걔네들. 저희는 무섭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라는 사이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계기면 걔네들이 혹시라도 또 이제 뭐 그때 제 심정에서는 조국으로 혹시라도 돌아가면 어떻게 또 뭐라고 할까봐 뭐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진짜 쓰레기네.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대한민국 영사관에다 딱 전화를 했더니 그냥 난민 그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해서 도와줄 수는 없고 절차에 따라서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거고 필요한 게 없냐라고 해가지고 모든 생식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옷, 책, 노트, 볼펜 전부 다 해서 들어오는 거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었죠.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조국은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서 나를 이렇게 그냥 단 한 번의 통화로 엄청난 감동이었었죠.
참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한 민족으로 생각해주고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또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법조항 나는 진짜 나는 감동이에요. 나는 와 이런 법도 있구나.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.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살려고 합니다.